계엄령이 벌어지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계엄령이 발생하고 난 직후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에 해외 누리꾼들의 눈이 말 그대로 휘둥그레졌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사례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세계 최초의 사례가 한국에서 터졌다. 라면서 해외 언론 네티즌들은 물론 해외 유명 인사들까지 감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각국의 나라에서 한국 방문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각국 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것인데요. 아래 보시면은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해라 라면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것인데요. 주한 영국 대사관은 SNS를 통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외무부에 공지를 주시해달라. 미국 국무부 역시 계엄령 해제 발표 후에도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국무부는 잠재적인 혼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면서 평화 시위도 결국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시위 지역을 피하라.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 대사관들은 재택근무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싱가포르와 우크라이나 등 주한 대사관 공식 SNS를 통해서 현지 상황에 맞게 대응해라. 침착함을 유지해라. 일본 대사관 역시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에 유의해달라라는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쟁 중인 이스라엘 역시 한국 상황을 경고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자,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에 일어나는 일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사회는 저희는 조금 담담한 편이죠. 물론 이번 사건이 어안이 벙벙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문주의보가 나올 정도인지는 한국에 사는 저희들 체감상 조금 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점은 해외에서 이번 한국의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몇몇 분들에게는 공포스럽다는 이미지까지 줄 수 있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에 트럼프의 최측근이죠. 일론 머스크 역시 이에 대해 한마디 해버린 상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X죠. X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190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와우라고 반응을 한 것인데요. 자, 그리고 다른 게시물 역시 일론 머스크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은 신중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반응을 보면은 트럼프 역시 반응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있던 초유의 사태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 동남아 등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 중인 상황인데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 외신에서 긴급 타전,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법 따라 해결을 기대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밑에 기사를 보시면은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의 모든 급 한국 측 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무부 장관은 한국 상황에 대해 브리핑 받았으며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도받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캠벨 부장관이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 같으며 불확실한 시기라도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따라 해결될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할 최고의 카드인 나라다 보니까 미국이 끝까지 함께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만에 작성된 글이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계엄령에 관한 게시물이 100만 개가 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글이 12만 개가 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까지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중국 SNS에서도 한국 관련 게시물이 10억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10억 뷰가 넘을 정도로, 그리고 댓글이 20만 건이 넘게 달렸다고 했는데요. 엄청난 반응이 중국에서도 터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회에 불안을 보이는 뉴스들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유럽에 상장된 한국 기업 평균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기사를 보시면은 계엄령에 폭탄을 맞은 금융시장 안정까지 시간이 좀 걸릴 듯 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이 출렁거리고 있고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해외나 국내 모든 투자자들도 계엄령에 깜짝 놀라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3일 오후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에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계엄령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계엄 선포에 국내 경제가 마비됐고 충격 여파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증시가 요동친 4일 새벽 상황은 계엄이 해제된 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발동된 한국 리스크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령 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사태인 만큼 원화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국내 증시마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해외에서 한국 국민들에 대한 단합에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는 소식 또한 있는데요. 미국 국무장관, 이분이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토니 블링컨이 미국 국무장관이죠.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이며 한국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상계엄령 철회를 발표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계엄령 거부에 관한 만장일치 표결이 있었고 그는 그에 따른 후속 조처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치적 의견 불일치는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소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국무장관이면은 현재 미국 안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한국의 의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이 블링컨 장관이 한국의 극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인도 감탄했다. 계엄에 놀랐지만, 자, 당연히 계엄에는 놀랐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고무됐다. 이런 제목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놀랍다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계속해서 기사를 보시면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골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이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그 소식에 잠에서 깼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골드버그 대사가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한국의 국민이 이 사안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던 주한 미국 대사가 시민들의 놀라운 행동력과 시민의식에 놀랐다라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최선을 다해 한국을 돕고 싶다고 극찬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은 물론 나토와 EU까지 해외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법치를 지켜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소제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위터 나토 사무총장, 비상계엄 해제는 법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 EU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기사를 보시면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는 법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면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있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유럽연합이죠. EU에서도 이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EU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태가 있더라도 한국이란 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미국의 주요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민주주의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 자,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문 1면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거부하면서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됐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시기에 벌어진 이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극찬의 극찬이죠.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사례가 나왔다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극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네티즌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계엄 사태 지켜본 해외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감탄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계엄령이 왜냐면은 2시간 만에 무력화가 됐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한국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외 누리꾼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외 SNS에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극찬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달려나가 벽 안으로 국회에 진입을 해서 바리게이트를 쌓고 법안을 만들고 계엄령 반대표를 던진 게 이 모든 게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미친 것 같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로 집 밖으로 걸어 나와 군대에 맞서 시위한 것도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한국 시민들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계엄령을 철회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글에서는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정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국민 중 500명 중 단 한 명만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군대를 앞세워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정부를 막았다. 한국인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한국 국민들 수준에 매우 놀랐다. 진정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가 생겼다. 존경한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에 감동했다. 한국인들을 응원한다. 이런 뜨거운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외 네티즌들은 지금의 상황까지 신속하게 대응한 한국인들에게 대단하다는 박수와 함께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잃은 것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환율도 요동치고 있고 증시도 요동치고 있죠. 자, 그러나 이번 기회로 한국인들의 이번 사례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서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한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래저래 웃을 일보다는 속상한 일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나라와 한국인들 더욱 냉정하고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나라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에서 잃은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얻은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탄탄세계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